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0번 나가죠. 자, 10번은 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에서 설치하는 요 건식 밸브의 요 평상시 기능하고 화재 시 요 기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식 밸브는 요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이제 클래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되어 있고 요 1차 측은 가압수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건식 밸브라고 하는데 평상시 기능은 위에 압축 공기가 1차 측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체크 밸브 기능이 있고요. 화재 시에는 요 클래퍼가 개방이 되면 가압수가 올라가면서 여기 압력 스위치 접점을 시켜서 화재 경보 발령해주는 자동 경보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 기능, 화재 시에는 자동 경보 기능이 있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이 포수화 설비 설치하고자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지금 포수화 설비의 창고, 요 크기가 가로가 20m, 세로가 10m라는 거죠. 여기에다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요 놈을 정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 헤드는요, 크게 둘로 나눠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포 헤드하고 좀 헷갈리겠죠? 뭔 포헤드를 둘로 나누는데 포헤드가 또 나오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재 안전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포헤드의 종류는요,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포헤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포헤드를 갖다가 정방향으로 설치할 경우 헤드 간의 거리 있죠. 요거는 화재 안전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 아래 코사인 45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R 값은 비내화 구조 2.1m로 하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자꾸 질문하는데 이건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물음 1번은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정방향이라는 것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평 주행 배관이고 여기에 가지 배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에 헤드가 설치되죠. 자, 헤드 간의 요 거리를 우리가 S로 하죠. 즉 가지 간의 거리하고 같은 얘기죠. 자, 여기 헤드 간의 거리 요거 S 똑같아요. 가지 간의 거리 똑같죠. 헤드 간의 거리 똑같죠. 그래서 요거 대각선으로 하면 요 각도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헤드 간의 거리, 요 S라는 것은 수평 거리가 뭐예요? R이죠. 이 R에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 헤드의 개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로의 개수는 20m 나누기 헤드 간의 거리 2 곱하기 2.1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 개수 계산하면 그냥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죠. 여기 2.97 나오니까 2R에 코사인 45. 그래서 20m, 가로 20m를 헤드 간의 거리 2.97m로 나눠주면 가로에 필요한 헤드의 개수는 6.73이니까 무조건 절상해서 7개. 세로열도 마찬가지죠. 10m를 헤드 간의 거리 2.97m로 나눠주면 3.3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수로 표기하면 4개가 필요한 거죠. 즉 이쪽으로 7개, 이쪽으로 4개가 필요한 거니까 전체 필요한 헤드 개수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28개가 필요한 거죠. 헤드가. 그래서 총 헤드의 개수는 28개. 근데 물음 2번은 수온의 저수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원의 저수량은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있죠? 이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일 경우에 수원해양 계산할 때는요, 헤드의 개수 있죠? 여기에다가 75리터 per 분 곱하기 10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수원의 양이니까 물의 농도를 곱해줘야 되는데 원액이 3%니까 물은 97%죠. 그래서 0.97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원의 양 계산하면 이게 20370 리터가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로 물어봤으니까 1000으로 나누어주면 2.37 세제곱이 바로 저장해야 할 그 수원의 양이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원액의 양이에요. 포원액.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N 28개죠. 그래서 28개 곱하기 분당 75리터. 마찬가지로 10분. 약재 농도 3%니까 0.03.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630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펌프의 분당 토출량인데, 조건에 조금, 원래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포 수용액의 양을 기준 시간 이내에 토출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포 원액의 양은 토출량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만 그냥 토출해 준다는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달리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28개 곱하기 75리터 per 분이죠. 요게 바로 펌프의 분당 토출량인데 원액의 양은 제하니까 물만 보내라는 거죠. 0.97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37 리터 per 분이 펌프가 1분에 토출해 주어야 하는 토출량이 되는 거죠. 물음 5번은 전동기의 용량 계산하라는 거죠. 킬로와트. 자, 물 비중량 1000이죠. R, Q는 요걸 세제곱 per 분으로 고쳐줘야 돼요. 2.037 세제곱. 1분은 60세크죠. 이게 바로 펌프의 초당 토출량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전량정은 조건에 나와 있죠. 예, 조건 4번에 35m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 예, 65% 0.65. 예, 전달 계수는 여율 10%니까 1.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킬로와트 계산하면 19.71 킬로와트가 바로 모터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1번은 여러분이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하고 포 헤드에 정방형으로 배치할 경우에 요 S값 구하는 거, 헤드 간의 거리는 2R에 코사인 45도라는 거 꼭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헤드의 개수에다가 분당 75리터 표준 방사량이에요. 요거 10분을 곱해준다는 거. 수원의 양은 0.97 곱해주고 원액의 양은 원액의 퍼센트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12번 넘어가죠. 자, 12번은 제연설비의 설치 장소는 제연구역으로 구획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기재하시오 했죠. 자,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 이내로 하게 되어 있죠.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역.
통로상의 제한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 초과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제한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하나의 제한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한구역의 구획 기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에 관한 것인데 가로 안에, 네모 안에 알맞는 0을 표시하라는 얘기죠. 자, 건식은 헤드가 폐쇄형 맞죠? 준비작동식도 폐쇄형이에요. 자, 개방형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제살수식 하나죠. 자, 감지기 설치. 이 건식은 사실상 지금 예전에는 건식이나 아니면 그 습식을 했을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그 감지기가 면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면제가 안 돼요. 건식에도 자탐 설비 해야 돼요. 습식에도 자탐 설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감지기는 건식이든 뭐 준비작동식이든 뭐 습식이든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이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건식은 감지기에 의해서 동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식은 사실은 감지기 설치는 되지만 요 좀 그 문제를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건식은 감지기가 필요가 없죠. 여긴 설치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필요, 불필요, 요걸 요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동작이 될 때 감지기가 필요하나 안 필요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건식은 요 감지기가 불필요하죠. 준비작동식은 감지기에서 솔밸브가 동작하니까 필요한 거고, 일제살수식도 요거는 헤드에 감열부가 없기 때문에 감지기가 필요한 거죠. 자, 건식은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죠. 대기압 아니고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죠. 준비작동식은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죠. 일제살수식도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 절연류 봉입 변압기에 있고 물분무 소화 설비 했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분무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이 표준 방사량이에요. 이거 꼭 암기해야 되겠죠. 리터 퍼 제곱미터의 분이죠. 이걸 우리가 K라고 하죠. K.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 가연물, 절연류 봉입 변압기, 콘베이어 벨트, 케이블 트레이, 차고나 주차장이죠. 그래서 측절콘이 K 값이 10, 케이블 트레이가 12, 차고 주차장이 20.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절연류 봉입 변압기니까 표준 방사량이 10리터죠. 제곱미터당. 여기선 표면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표면적 A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이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은 절연류 봉입 변압기의 표면적, 여기에다가 표준 방사량 K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을 곱해주면 이게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표면적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자, 전면에 요거 표면적이죠. 5 곱하기 몇 미터요? 교재에는 어떻게 돼서 5 곱하기 여기 요게 3미터죠. 요게 3미터. 뚜껑부터 했네, 뚜껑. 표면적 이 위부터 했죠. 책에는. 그래서 요게 5미터. 요게 3미터 하나죠, 이거는. 5 곱하기 3.
이게 표면적 뚜껑. 그 다음에 전면 표면적 5 곱하기 1.82. 앞면하고 뒷면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좌측 우측 여기 표면적 여기 3m 여기 1.8 3 곱하기 1.82 우측 좌측에서 두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면적은 43.8제곱이죠. 네, 43.8제곱이에요. 그 역식에다 대입하면 풀 수 있겠죠. Q, 펌프의 토출량은 표면적 43.8에다가 K 10이죠. 계산하면 438 리터 퍼 분이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수원의 양이에요. 수원. 자, 표면적 43.8제곱미터에다가 표준 방사량 10이죠. 10리터 퍼 제곱미터 분. 이거 몇 분간 방사해야 돼요? 20분간 방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8760이 나오죠. 리터예요. 세제곱으로 해야 되니까 8.76 세제곱미터가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물분무 헤드하고 전기기계고 이격거리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암기하기 쉬운 방법은 전압이 지금 66이죠. 뒤에서 반올림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70cm 이상이에요. 1번은. 다음 두 번째 보면 66초가 77이죠. 그래서 높은 숫자 77에서 반올림하면 80이 되죠. 여기 110 이하니까 요거 반올림하면 110, 154 반올림하면 150이 되는 거죠. 181 반올림하면 180이 되죠. 여기만 좀 틀려요. 220인데 요거 10을 깎아서 210 이상이죠. 요거. 자, 275도 15 깎아서 260 이상. 이건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여기까지는 암기가 되죠. 요 이유만 틀리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